네, 안녕하세요. 자, 평생 주식 카페 TV 수호천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증권산업계 엑스파일 이번에 새롭게 출간을 하면서 여기에 맞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나하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1장 주식 투자 시작이 중요하다. 첫 장이죠. 첫 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는 평생 주식 카페 운영진 수호천사이고요. 이 책을 출간하신 장진영 소장님과 함께 이 책을 함께 공동 집필에 참여한 수호천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주식 투자자 초보자 주린이들이 최근에 많이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분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아주 쉽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 내에서 평생주식 카페 내에서 방송 관련해서 질문이나 건의사항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게시글이나 댓글로 물어보시면 소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 투자 시작이 중요하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 왜 하시는 거죠? 자, 결국은 하나로 귀결될 수가 없겠죠. 더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자산 증식 최종 목표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거고요. 자, 하지만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알고 투자해야 됩니다. 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주시장 전쟁터로도 비유를 하는데요. 정말 그 어떤 분야보다도 치열하고 정말 무서운 곳이기도 하면서 정말 제대로 알면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자기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당연히 수익만을 생각하겠죠. 자, 어떤 금융 상품이든 고수익이면 거기에 반면 위험성이 따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절대 불면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 어느 금융 상품이든 수익 보장 절대적이다, 무조건이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있지 않으면 본인들의 어떤 소중한 종잣돈 함부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서두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익만 생각하고 시작하지만 결국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낭패로 빠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왜 투자에 실패하는 것일까? 서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준비가 안 된 거겠죠. 그리고 자기 기준이 없고 남들이 한번 사봐라. 야, 이거 간다고 하더라. 근데 이미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주식 투자했으면 많은 경험했을 겁니다. 거의 이미 본인이 알게 될 정도의 재료면 이미 시장에서 이슈가 크게 돼 있고 변동성이 커지게 되어 있고 추격 매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선도 세력들이 너무나 잘 이용을 해버립니다. 그런 어떤 기본적인 속성을 아셔야 되고요. 모든 통계에서도 나와 있듯이 누구나 다 벌진 못합니다. 오히려 이 주식의 어떤 속성을 보면 오히려 반대 역발상이 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수익 낼 수 없다면 남들과 다른 시각으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반 개인 투자자하고 선도 세력하고는 거의 180도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한다. 이거 하나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우 지겨워. 아우 도저히 못 버티겠어. 그럴 때
선도 세력은 군침을 흘리면서 하나하나 매집을 하는 단계로 포착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식이 야 이거 이제 가는 거 아니냐 와 이건 뭐 매일매일 뭐 급등하고 나도 한번 참여해야 되겠어, 나도 한번 동참해야 되겠어, 나도 가는 말에 타봐야 되겠어. 그럴 때 야 뉴스 보니까 뭐 재료 막 계속 나오잖아. 그럴 때 선도 세력은 아주 팔기 좋은 시점이구나, 물량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할 매도합니다. 또는 한 방에 매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상승장이면 그나마 좀 낫죠. 좀 기다리면은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재료가 있고 추세가 좋고 시장이 받쳐주면 운이 좋으면 자기 본전 이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이거나 추세가 하락일 경우에는 영원히 그 가격대가 안 온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조차도 모르고 아유 물렸으니까 장투해야지.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서두에는 여러분들의 어떤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주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심리 게임입니다. 주식시장은 이 자기 스스로의 어떤 기준과 원칙과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손실 날 수도 있습니다. 그 손실 날 때 주식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 이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아닙니다. 예측하지 마십시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대응하겠다. 저럴 경우엔 내가 이렇게 대응해야지. 거기에 맞는 대응의 영역이지 예측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향후에 교육이 진행되면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성공을 위한 4가지 원칙을 지켜라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예습 복습 하셔야 됩니다. 쭉 이 책 책 투자하세요. 미리 읽고 예습 복습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기본적 기술적 지표 반드시 숙지하라. 정말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본적 분석,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 아셔야 됩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기술적 분석, 회사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재무제표, 제가 나중에 전자공 시스템, 다트 전자공 시스템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은 주식 투자 일단 스톱하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와 함께 호흡 맞춰주세요. 이거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이 책 1강서부터 12강까지 있는데 짧으면 12번, 길면은 한 20몇 번 되겠죠. 강좌 나눠서 진행할 겁니다. 거기 하나하나씩 따라오면 아무리 초보자라 하더라도 저 정도 전문가의 수준까지 가깝게 또는 그 아주 근접한 수준까지 여러분들에게 전문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따라오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부분 공부하셔야 된다. 기본적 기술적 이 책에는 국내 몇 건 안 될 제가 아는 기준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기본적 기술적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둘째, 자신만의 투자 기법 찾아라. 주식 시장에 수많은 보조 지표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게 무슨 말이냐? 정답이 없다는 거죠. 보조지표에 정답이 있으면 보조지표가 뭐 하나만 나왔겠죠? 하나만 유명해졌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 영역이 아니라 대응 영역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투자 기법을 찾고 거기에 따른 원칙을 지키고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교육과 함께 진행할 거고요. 자, 세 번째, 많이 알면 알수록 수익이 많이 난다? 그러면 경제학과 대학 교수가 제일 많이 수익 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만 아시면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 어떤 회사 분석할 때 제가 알려준 방법 향후에 다 알려드릴 겁니다. 한 2분, 3분만 보면은, 이 회사, 아무리 뭐 좀 해도 망하진 않겠구나. 이 회사 계속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기본적으로 회사의 성장이 뒷받침되는 가능성이 아주 높겠구나. 이 판단 스스로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거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것저것 많은 거 알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기본적인 사항만 알더라도 전문가의 99% 수준까지 갈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핵심을 꼭 집어서 알려드릴 거고요. 자, 네 번째, 현재보다는 미래를 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종목 재료가 너무 좋아요. 이 종목 계속 그 이슈 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의 주가 위치를 보십시오.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됐으면 조심하셔야 되고, 반영이 안 됐으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올라가는 종목보다 앞으로 올라갈 종목에 대한 관심, 이 부분이 출발점서부터 아주 중요하다는 점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강의니까 정말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주 중요한 마인드 컨트롤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만 알고 시작하자. 여러분들 그냥 하나하나 읽어 주셔야 됩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좀 스킵하면서 넘어갈 거예요. 쭉 읽어 보시고 뭐 이제 주식의 종류를 보면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있으면 삼성전자 우선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선주는 뭐 주총하고 막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실 때.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결권이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우선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한번 읽어보시고, 기본적으로 없는데 삼성전자를 보시면 가격이 현재 얼마입니까? 76,300원입니다. 그럼 삼성전자 우선주를 보면은 78,000원, 비슷하거나 좀 낮죠. 보통 20% 30% 많게는 뭐 50% 전후로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의결권이 없는 대신 가격에 대한 메리트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기본적인 갭이 뭐 적게는 10% 내외에서 많게는 4, 50% 내외가 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보면 현대차 주가가 얼마입니까? 지금 보시면 20만 5천 원 하는데 현대차 우선주를 보면은 오히려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하죠. 10만 5천 원. 거의 한 50%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어떤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 갭을 이용한 이게 갭이 50%가 넘어버려?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데 그런 경우에 이제 50%가 넘고 이럴 때 오히려 이제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그 우선주하고 본주 그거의 어떤 갭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것도 또 여러 가지 기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최소한 봤는데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더 비싸다. 그런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주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주는 보통 일반적으로 시총이 아주 적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뭐 크라운 혜택 한번 홀딩스 한번 보죠. 얼마 전에 이게 한 9,000원 정도에서 13,500원 갔어요. 한 50% 정도 상승했죠. 그럴 때 이 현대 크라운 혜택홀딩스를 보면 요 놈은 그 당시에 한 12,000원 정도 했는데 이때도 정상적인 케이스는 아니었죠. 왜냐면 우선주가 본주보다 훨씬 더 가격 비쌌으니까. 근데 그때 이 놈은 50% 올라간 게 아니라 12,000원에서 4만원, 약 300 몇 프로라고 해야 되죠? 2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이 시총이 적어요. 시총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원으로 나와 있죠. 그만큼 시총이 이렇게 가벼우니까 누가 조금만 사도 쭉쭉쭉 올라가는 거죠. 그만큼 반대 현상은 뭐냐? 빠질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4만 원에서 지금 15,000원 빠졌는데 본주 같은 경우에는 13,000원에서 지금 9,000 얼마 하죠. 한 3분의 1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저기는 3분의 1 토막이 나고 3분의 1 조정이 그쵸. 한 30% 정도 빠졌는데 저기는 반토막 넘게 났죠. 한 70% 정도 빠졌죠. 60%, 70%.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그렇지만 빠질 때도 누가 조금만 팔아도 쭉 빠지는 그런 기본적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본주하고 우선주하고 그러니까 이 크라운 혜택 홀딩스가 10,000원인데 만약 홀딩스 우선주가 15,000원 한다. 그때서부터는 어떻게 된다? 이 뒤에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언제까지? 갭이 50%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단기 과열 종목이 되면 30분 단위로 매매가 돼요. 이거 왜 거래가 안 되지 하는 게 아니라 30분에 한 번씩 거래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우선주하고 보통주하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거는 50% 우선주가 50%가 넘으면 단기 과열 종목,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보통주보다 10%에서 50%까지 가격 메리트가 있다. 이 점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씩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기 과열 종목,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다 하면은 투자 주의 종목,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좀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시장감시위원회에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을 하고요. 투자 경고 종목보다 더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거 좀 조심해야 된다, 경종을 울리는 그런 케이스로 투자 위험 종목이다. 그러니까 투자 위험 종목이나 기본적으로 경고 종목, 주의 종목은 그만큼 주의가 필요하고 주의가 필요하다는 소리죠.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종목보다는 더 신중하게 체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한 투기 환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더 이거는 이제 까딱하면은 관리 종목 또는 그 이상의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 너희들 조심해라, 미리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투자지 환기 종목은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접근 안 하는 게 좋겠죠. 주식은 확률 게임입니다. 어떤 가능성이, 그러니까 아주 멀쩡한 회사도 대표가 횡령하고 뭐 하면은 상장 폐지 될 수도 있어요. 관리 종목, 그나마 관리 종목 때문에 다행이죠. 관리 종목에다 실질 심사 어떤 제도로 인해서 거래 정지되고 1년, 2년 거래 정지 됐다가 재수 없으면 상장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주 멀쩡한 회사도 그럴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위험한 종목은 접근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무리 100%, 200%, 300% 가더라도 1000% 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 하고 싶다, 그럼 비중 조절해야 됩니다. 자기 자금에 50% 투자할 거 5% 투자한다든가 그런 비중 조절, 주식 격언 여러분들 쭉 한번 보셔야 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한 종목에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그 종목이 어떻게 될지 알고요. 왜냐면 본인 자신이 그 회사에 대한 대표가 아니고 가까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분식회가 할지 안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전자금 시스템의 어떤 실적 발표인데, 그거를 100%를 믿고 투자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이 주식시장에 빈번하기 때문에 계란 한 바구니에 담지 마십시오. 분산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30종목, 50종목, 100종목 이렇게 투자하라는 거 아니고 몇 종목 정도로 압축해서 제대로 된 종목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최소한 갑자기 상패가 된다든가 갑자기 관리 종목이 된다든가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된다든가 요런 정도는 미리 예측하고 예방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아시려면은 여기 관리 종목이 어떤 경우에 되는지 10번, 20번, 100번 외워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또 여기 그래서 조금 더 이 책에 나온 부분 이상으로 좀 설명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드리자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매달 보면 실적 발표하죠. 실적 발표는 12월 결산법인 같은 경우에 12월 결산은 그냥 12월 말 기준으로 결산을 하는 회사를 12월 결산법인이라고 합니다. 뭐 3월 결산도 있고 6월 결산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한 95%가 12월 결산법 90% 이상의 12월 결산법인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면은 이 전자공 시스템을 보시면 12월 결산법이 뭐 그런 혜택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제 2020년 12월 달에 3월 18일 날 실적 발표를 했죠. 이거 같은 경우는 12월 결산 법인이 되는 거죠. 분기 보고서는 45일 이내, 분기 보고서는 45일 이내, 반기 보고서는 60일 이내, 그 다음에 사업 보고서는 90일 이내에 발표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끝나면은 90일 이내면은 사업 보고서는 1년에 한 번씩 보고하는 사업 보고서는 90일 이내니까 3월 말 안에 실적 발표를 해야 됩니다. 만약 못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보고서를 정기 보고서를 미제출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관리 종목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90일 안에 실적 발표를 못 하거나 또는 이제 사업 보고서 같은 경우에 12월 결산법인 그 다음에 감사 보고서도 그 이후에 10일 내에 감사 보고를 미제출하면은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어떨 때 실적 발표 임박했을 때는 재무제표 너무 안 좋은 것들은 매매 그 종목 하지 마세요. 꼭 그 시즌이 있어요. 발표하는 꼭 그날 실적 발표하는 날 그날 꼭 재무제표 안 좋은 거 들어가서 갑자기 그 다음날 거래 정지되는 그런 거는 좀 막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하려면 이 정도는 외워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거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개년 연도 그러니까 4년 연속 영업 적자가 나면 관리 종목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3년 연속 영업 적자가 나고 4년째 실적 발표할 때쯤이면 야 이거 좀 불안하다. 이거 흐름이 1분기, 2분기, 3분기 봤는데 4분기 때 또 이거 적자 날 것 같은데 하면 그 종목 매매 단기 매매도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중기 매매는 더더욱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제일 중요한 게 코스닥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당하시는 케이스가 4년 연속 적자 나는 영업 적자 나는 케이스인데요. 이제 나중에 제가 전자국 시스템 다트 보는 거를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사업 보고서나 분기 보고서를 보시면 여기 재무에 관한 사항이나 요약 재무제표나 재무제표를 보시면 되는데 이거 나중에 보는 법 다 알려드릴 겁니다. 아주 한 1, 2분만 체크하면 이 회사에 대한 모든 걸 알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거 보시면은 지금은
여기 보시면 유학 연결 재무 정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본 사업뿐만 아니라 자회사가 있거나 뭐 이런 경우까지 다 포함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영업이 계속 낮네 하니까 이거 3년 이게 만약 이게 적자라고 한다면 3년 연속 이걸로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유학 재무 별 잠시만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학 재무 정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영업이익 이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이쪽 영업이익을 보셔야지 연결된 걸로 보시면 이 기준이 아니다. 요거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3년 연속 적자 난 거는 조심하셔라. 물론 거래소는 아닙니다. 거래소 종목은 그 기준이 없어요. 계속 손실이 나도 그 부분은 뭐 또 다른 기준이 있지만 큰 틀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3년 연속 그다음 4년째 계속 손실 나고 있는 거는 사업보고서 마지막 때 전에도 문제 그런 종목이 꼭 횡령 나오고 또 뭐 분식회가 나오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률 게임으로 봤을 때 그 실적이 너무 안 좋은 것들은 단기 매매, 중기 매매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단기 매매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도 지금 보시면 조금 더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사업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일 내 미제출하면은 관리 종목 지정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분기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법정 제출 기한에 45일 내에 미제출하게 되면은 역시나 관리 종목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감사 보고서가 있는데 감사 보고서 상에서 한정이 나오면 관리 종목 지정이 됩니다. 이게 한정이 뭐고 적정이 뭐고 의견 거절이 뭐냐 이거 또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로 봐야 되겠네요. 삼성전자 보시면 아무 종목이나 보죠. 이게 보시면은 감사 보고서가 이렇게 있죠. 이게 사업 보고서 제출 전이나 아무리 늦어도 10일 넘어버리면은 이거 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보고서 제출 안 하는 기업도 그런 종목 매매해서는 안 돼요. 적정 기한 내에 미리미리 제출하는 사업 보고서도 또는 뭐 분기 보고서든 반기 보고서든 미리미리 제출한 시즌이 임박했을 때는 제출한 기업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단기 매매도. 이런 거 보시면은 감사 보고서 보면 여기 적정 써 있죠. 감사 의견. 적정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부적정 또는 의견 거절 나오자마자 거래 정지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한정 같은 경우에도 부적정이나 의견 거절보다는 그나마 난데 이게 상당히 바로 관리 종목이 되는 케이스라 볼 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정되면 또 실질 심사 이렇게 나오면서 거래 오랫동안 정지되고 최의 경우에는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도 요즘 허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면서 최소한 관리 종목이 되거나 상장 폐지가 되는 종목은 최대로 상장 폐지되는 종목은 막아야 된다. 그 점을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향후에 기본적 분석이나 다트 전자고 시스템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리 종목에 대한 어떤 지정 기준이 좀 몇 개 더 있는데요. 또 거래 뭐 매출액이 뭐 자본 잠식률이 그러니까 자본금이 100억인데 자본 총계가 뭐 50억 미만 그런 종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향후에 다트 보면서 전자고 시스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도 아주 적으면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주가도 액면가 같은 경우에도 500원짜리 있고 1000원짜리 있고 2500원짜리 있고 5000원짜리 있고 100원짜리도 있습니다. 이 액면가가 만약에 500원짜리인데
5,000원짜리인데 액면가의 20% 미만 수준이니까 4,000원이죠. 5,000원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30일 이상 지속되면은 관리 종목 지정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도 50억 미만의 상태가 30일 이상 계속되면은 관리 종목 돼요. 야, 이거 너무 싼데 시총 100억도 안 되고 뭐 80억도 안 되고 60억도 안 되고 무조건 좋아하면 안 됩니다. 더 떨어지면 관리 종목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진짜 뭐 시총이 50억 60억 70억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지면 관리 종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30일 이상 지속이 되면 그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기본 상황을 아셔야 되고요. 이런 이제 기본적인 관리 어떨 때 관리 종목이 되고 어떨 때 상패가 되는지 거의 10번, 100번 정도는 보시고 좀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외워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항목들이 있으니까 좀 많이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관리 종목을 안 먹고 창상 폐지가 안 맞으려면 거기에 대한 해당 기준을 아주 깊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강하게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거 부사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일단 이 전환사채와 신주인권이 뭐다라는 거는 좀 숙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채인데 똑같은 사채인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걸 전환사채로 하고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워런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채와 별도로 추가적인 계약을 한 거예요. 사채는 사채대로 유지가 되는데 내가 신주를 다시 획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사채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채는 사채대로 갖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주식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채가 바로 신주인수권 부사채다. 그래서 예전에는 요즘도 그럴 건데 예전에 더 심했죠. 전환사채 발행하면서 신주인수권 부사채도 동시에 발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 거기에 따라서 아주 세부적인 다양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그 투자자, 그 사채권자한테 엄청 유리하게 주는 케이스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 그 가격 할인율을 최저 조정 한도를 한 70%, 뭐 90%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한 대부분 한 70%까지 줍니다. 만 원에 사채 발행을 하면 70%까지 7,000원 했을 때 주식을 더 늘려주겠다. 이런 계약을 하죠. 근데 그거를 7,000원이 아니라 뭐 1,000원 이하로 떨어져도 계속 늘려주겠다. 이렇게 하는 계약하는 경우도 있어. 그런 거는 정말 주가가 끝없이 하락해도 끝없이 주식을 발행해 주겠다는 거니까 거의 공짜로 정말 회사만 망하지 않는다면 그 사채를 투자한 사람들은 엄청난 대박이 날 가능성이 많은 케이스라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일반 주주들한테는 상당히 안 좋은 악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이 부분도 기본적 분석 코너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이 뭐다. 그리고 두 개가 기본적인 차이가 이렇게 차이점이 사채는 바로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만 있는데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사채는 사채대로 있고 또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워런트가 또 있다.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 전환사채하고 신주인 부사채가 많은 종목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만큼 그 사채권자한테 유리한 계약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주가가 10,000원인데 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그 행사 가격이 뭐 9,000원도 아니고 막 5,000원, 4,000원이면 이미 발행되자마자 뭐 더블 이상 먹기 때문에 누구 좋으라고 그걸 그 종목을 계속 들고 있습니까? 잠재 매물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떤 선도 세력이 그 종목 매집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 매집 기껏 했더니 전환사채 발행해버리면
그러니까 매물로 출회된다고 신고해버리면 더블로 바로 먹을 수 있는 거를 누구 좋으라고 매집을 하고 올리겠습니까? 그러니까 10개 중에 9개는 기본적으로 잘 못 가요. 근데 한 개가 뭐 급등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다. 그 전환사채를 발행한 주체가 될 가능성도 많고 아니면 그거를 능가하는 엄청난 호재가 있다. 이 두 케이스 말고는 정말 희박합니다. 요즘 아주 주식 투자하는 사람의 아주 기본적인 주식 용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전환사채하고 신주인권 부사채라고 봅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그 정도, 그다음 무상증자, 요 정도가 어떻게 보면은 그다음 액면분할, 액면봉합인데 액면은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액면분할하면 10,000원짜리 주식이 10분의 1 액면분할 10,000원짜리가 1,000원 되면은 5,000원짜리가 500원 되면은 주식수가 그만큼 10배로 늘어나겠죠. 그러면 가격이 싸지는 10배로 싸지는 착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한 8, 90% 나옵니다. 그리고 액면병합 같은 경우에는 1,000원짜리가 만원 10배 액면병합 해버리면 액면가 500원짜리가 5,000원 돼버리면 주가가 1,000원짜리가 만원이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굳이 이렇게 많이 아주 드문 잘 안 합니다. 일반 상장업체들이. 그러니까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액면 분할을 많이 하는데 주식수가 너무 많네. 좀 그 주식수를 확 줄이기 위해서 액면 병합해야 되겠다. 이런 케이스는 아주 드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액면 분할은 종종 하죠.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8, 90%는 주가가 상승하거나 급등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주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유상증자는 뭐 결국은 돈이 없으니까 물론 뭐 새로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호재가 있으니까 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돈을 빌리는 거니까 투자들한테 주주들한테 뭐 그러니까 유상증자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보기는 이게 주식시장은 어떤 부분에서도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 이 경우는 무조건 떨어진다. 이 경우는 무조건 올라간다.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유상증자 발표되면 거의 90% 떨어집니다. 근데 회사가 정말 돈이 꼭 필요한 돈만 들어오면 아주 좋은 그러면 뭔가 여러 가지가 악재들이 해소되는 그런 케이스에는 급등이 종종 나오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유상증자 발표하면은 한두 달 정도는 좀 주가가 계속 좀 힘들어하는 주가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유상증자 첫날 뭐 발표되는 날 많이 떨어졌냐고 쉽게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도 대응하는 법 향후에 실전 투자나 향후 실전편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기본적인 용어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특징적이고 중요한 부분 포인트 찍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오늘 첫 시간 1강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마인드 컨트롤하고 기본적인 어떤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한 장 한 장 진행될 때마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테고 또 초보자들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많이 궁금해 하겠다. 이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강 한 강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호흡 맞춰서 따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쭉 용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좀 읽어주시기 바라겠고 좀 궁금한 점이나 이런 점이 있으면은 카페에 그 코너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질문 게시판이나 주식 공부 게시판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곧 만들어 드릴 겁니다. 거기에 질문 글이나 또는 나 요즘 이렇게 오늘 좀 공부했다, 복습했다, 예습했다 이런 거 좀 같이 공유하고 글 올려주면서 좀 같이 호흡을 맞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어렵게 하실 필요가 없고 제가 시키는 대로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1강을 마치도록 하겠고 STS 워밍어 같은 경우에도 좀 같이 쭉 한번 읽어주세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주셔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요 기본적인 사항은 여러분들이 좀 예습 복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 보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기본적 분석편에서 또 중간중간
계속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자고 시스템은 그 네이버나 포털에서 전자고 시스템 쳐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또는 이제 증권사에 요즘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오면 이렇게 다트에 .co.kr 사이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강조를 드리자면 주식 현재가 창보다 이 다트 전자고 시스템을 보는 시간을 더 많이 두셔야 됩니다. 나 이거 처음 보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 전자고 시스템에서 여러분들 보면 볼수록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분명히 자산이 늘어날 것이다. 그만큼 중요한 곳이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2시간, 3시간 보라는 건 아니고 아주 짧은 시간에도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은 이제 캔들의 이제 본격적인 기술적 분석 편이죠. 캔들은 주가의 움직임이다. 캔들 하나 자체로도 그 다음날의 주가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 방법, 저만의 노하우, 이 책에 모두 담겨 있기 때문에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첫날 1강 전체적인 마인드 컨트롤하고 기본 용어하고 주식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함께 따라와 주신 점 수고 많으셨고요. 2장서부터 본격적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